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일본이 이제 또 바다의 날이에요. 바다의 날로 이제 또 휴일이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오늘 일본 휴일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시 일본 야구 6경기가 주간에 또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 포인트를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스타트를 조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본 야구는 4.5배 적중이 되긴 됐죠. 어제 약간 배구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무엇보다 오늘도 일본 야구 접근 포인트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사이즈만 좀 조절합시다. 사이즈 조절만 조금 하고 깔끔하게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 자, 요렇게 일단 잡고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 오릭스와 리오넴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린 또 오버로 접근을 했어요. 오버로 접근을 했지만은 3회까지 6점이 났습니다. 6.5 기준점에 3회까지 6점을 내고 그 경기를 또 언더를 만들어 버렸죠. 상당히 또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안아줬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6.5가 잡혀 있습니다. 6.5가.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쿠리아렌과 아리아라의 등판 일정으로 조금 잡혀 있는데요. 일단 시즌 맞대결은 조금 리오넴이 앞서 있어요. 리오넴이 조금 올 시즌 조금 강세를 조금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17번의 매치 12승 5패, 12승 5패로 리오넴이 오리스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오늘은 조금 매첩이 조금 내용적으로 저는 약간 오리스 쪽으로 조금 손이 간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쿠리아렌은 또 교세라도 홈이 좋아요. 홈 경기만큼은 쿠리아렌이 올 시즌 이제 또 4승 1패 2.85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 또 밸런스를 조금 갖추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아리아라 올 시즌 물론 직전 경기 오리스전에서 한 차례 이제 또 약간 이제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승수 추가를 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리오넬 홈이었고요. 교세라도 원정에서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겠다. 최근 또 교세라돔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아리아의 피칭 내용들은 뭐 14점대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조기 강판 경기도 조금 빈번했었고 상당히 또 많은 실점을 조금 동반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오릭스 정배당은 조금 역배당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야구란 매치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성관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홈이점 원정 일단 밸런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일단 쿠리아른의 교세라도 홈 경기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가 어제도 6.5 기준점이 또 잡혀 있었고 그런 의미인데 실제 오리스가 또 뉴nem전에 올 시즌 팀바울이 5.4형입니다. 5.4형으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 또 뉴nem도 역시 또 오리스전에서 일정 수준의 실점들을 조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또 아리아라의 또 교세라돔 피칭 내용이 또 불안하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또 6.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여기는 역시 또 승패라면 오릭스 역배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한번 끌고 와 보신다면은 역시 또 용의도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텐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경기가 또 약간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 어제 또 우리가 또 세이브 마인으로 일단 적중이 되긴 됐죠.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실제 또 라쿠텐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어제 세이브를 잘 괴롭히면서 또 추격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오늘 경기 기시와 또 라미네즈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기시 카드를 꺼내는 내용들은 최근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군에서 밸런스를 조금 갖추고 좀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오릭스전에서 또 퀄리티 스타트 또 이제 또 세이브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하면서
직전 세이브 원정 베르나도 원정에서도 6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 1실점으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시가 최근 2경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 반면 또 라미네즈로 출발을 한다는 건 오늘 또 세이브가 이제 불펜데이로 끌고 간 내용입니다. 불펜데이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이브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펜진들이 예전 같은 그런 퍼포먼스는 좀 아니죠.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이 오시는 뭐 불펜 방어율이 뭐 그렇게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도 이 불펜 데이는 과히 또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순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퍼시픽 리그 2위죠. 세이브는 2위를 달리고 있고 라쿠텐 같은 경우는 퍼시픽 리그 꼴찌팀이에요. 꼴찌팀으로 오시는 이제 35승 1무 50패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즌 맞대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양 팀들의 15번의 매치는 7승 1무 7패예요. 그럴 정도로 라쿠텐도 세이브를 상당히 또 잘 괴롭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 저는 세이브의 불펜데이 과히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역시 또 요 경기 라쿠텐 사이드로 한번 또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라쿠텐이 정배를 받는 일은 잘 없죠. 잘 없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일단 라미네즈에 또 필두를 한 이 불펜데이 운영을 과히 또 좋게 볼 수는 없다. 오즈들도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것 같고요. 자, 그건데 또 6.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 일단 기씨가 키를 잡고 있긴 해요. 기씨가 최근에 약간 조금 0점을 조금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예전 같으면 기씨 나오면 그냥 오바를 조금 발라냈겠지.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세이브 쪽에 일단 실점도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 뭐 어제도 일단 9점이 났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는 일정 수준 득점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6.5 기준점 오바도 조금은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도 조금 좋은 방향성.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라쿠텐 정배당도 한번 또 고려 대상으로 품어보시는 것도 일단 좋은 접근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은 전 충분히 또 용기도 조금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길 또 지바롯데와 소프트뱅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이제 소뱅마인, 세이브마인 이렇게 조금 적중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뭐 소뱅이 또 나름의 타격감을 조금 뿜어냈던 내용도 조금 있었고 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점이 없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이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자, 오늘 경기 오제키와 안드레 잭슨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또 오늘도 이제 또 소뱅이 약간 정배당을 받긴 받았는데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 1.72 약간은 조금 높게 잡혀 있죠. 일단 배당이 조금 높은 정배당을 조금 부여를 받았다는 점인데 자, 무엇보다 오제끼가 지금 올 시즌 지바롯데전의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안드레 잭슨도 소뱅전의 첫 등판이죠. 그런 행동을 조금 품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제끼의 방어율입니다. 방어율. 자, 지금 현재로 오제끼 같은 경우는 홈 경기는 나름 또 이제 기본적으로 3점대 방어율을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뭐 작년 대비해서 폼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홈 성적은 일정 수준 조금 밸런스를 조금 갖추고 있는데 원정 경기는 올 시즌 1승 3패에다가 7.67입니다. 7.67.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방어율을 전부 다 까먹고 있다는 점들. 원정은 지금 현재 조금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오제끼 피칭 내용은 과히 또 좋을 수는 없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드레 잭슨도 최근 약간 꾸준한 실점들을 조금 동반하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조금은 다소간 실점들은 조금 안고 있죠. 그리고 또 일단 소뱅전의 또 첫 등판이다 보니까 과연 또 어떤 식의 방향성이 주어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된다. 자, 용인은 기준점이 7.5 기준점입니다. 7.5 기준점을 조금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직기도 오늘 실점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7.5 기준점 오버사이드로의 공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즌 맞대결 같은 이제 8승 1무 4패로 또 소뱅이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제끼의 원정 피칭이라면은 전 요 경기는 안드레 잭슨 쪽으로 손을 한번 또 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는 지바 역배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바 역배 가능성도 좋아 보이고 좀 부담이 된다면은 또 오버로 한번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패턴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양팀 선발들 올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첫 맞대결에다가 상대전
첫 매치죠.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퍼시픽 리그 3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센트럴 리그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리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줄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미리와 일단 히로카프.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양 팀들 시즌 맞대결부터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 팀들의 맞대결은 8번의 매치가 있었어요. 8번의 매치에서 5승 3패. 5승 3패로 역시 또 약간 히로카프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5승 3패로 요미우리가 딱 2승을 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노우에와 도코타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노우에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 동안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하면서 3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밸런스를 조금 갖추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나름 또 느낌 있는 피칭 내용들, 조금 0점을 잡아내는 내용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야 된다. 그걸 좀 보고 있고, 반면 도코타는 이제 또 작년 대비해서 이제 폼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크게 털리는 내용들은 조금 없습니다. 물론 또 한 시즌 전에 한 차례 5이닝 동안 5실점의 피칭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정 수준 버텨주는 피칭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원정 성적이 조금 더 좋아. 그렇긴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기는 요미사이드로의 조금 손이 가는 건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양 팀들 히로카프는 이제 불펜이 아직까지 조금 원활하지 못하죠. 불펜즈들이 조금 기복들이 좀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또 요미가 히로전의 팀 타율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내용들 또 이제 무엇보다 일단 또 찬스에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불펜과 역시 또 타선에서의 또 요미의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또 이노우에가 또 히로카프 전에 첫 등판이긴 합니다만은 히로카프가 대체적으로 원정 타격감이 조금 부진하다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는 일정 수준 또 요미의 정배당은 납득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5.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물론 또 이제 5.5 기준점 개인적으로 또 이제 또 욕심이 나죠. 욕심이 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유난히 또 양 팀 매치들이 올 시즌 직전 매치업도 7대3으로 요미가 또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3번의 매치가 전부 다 기준점을 또 넘었다는 점에서 일단 10점, 6점, 8점 이렇게 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두 팀들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득점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방향성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일단 이노우에도 페이스가 좋지만은 또 히로전이 또 첫 등판이고 도코타도 원정 피칭이 좋다고 하지만은 일단 역시 또 요미 원정의 또 부담 또 불펜의 부담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5.5는 그래도 조금 선을 넘는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5.5 기준점은 오버사이드로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승패 라인업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요미 사이드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미 리승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야쿠르트와 이제 또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야쿠르트 메이지 진구구장 오늘 또 날씨가 좋은 가운데 있고 이제 또 월터스와 다카시 히로토의 등판 일정으로 조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월터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3경기 등판입니다. 3경기 등판을 했고 약간의 또 일단 경기 이닝 소화를 조금 못했던 내용들도 좀 있긴 했지만은 직전 히로카프전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1승을 추가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월터스 같은 경우는 2군 피칭도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이닝 소화 면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고 1군 무대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원이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또 이제 다카시 히로토는 고질적인 원정 부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 좋았을 때도 작년 재작년 때도 홈 대비 원정은 극도로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올 시즌 야쿠전도 심지어 조금 고전을 했었고 일단 또 원정은 4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4전 전패 5.87의 방울로 다카이시 히로토는 원정에서의 부진들을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아무래도 야쿠 역배당도 한번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니치 다카이시 히로토의 원정 부진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월터스가 또 낯설음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조금 야쿠르트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경기다. 자, 양 팀들의 시즌 맞대결은 10번의 매치가 있었습니다. 딱 5승 5패예요. 5승 5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양 팀들 매치는 일단 작년에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요미우리 만날 때마다 안타전이었어요. 요미 야쿠 만날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마라. 선발이 누가 나오든지 그냥 오바 박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양 팀들 야쿠르트와 주니치가 올 시즌 맞대결이 일단 작년에 또 요미 야쿠르트 못지않게 역시 다득점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일 또 오버로도 일단 7.5 기준점 좋은 방에서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야쿠 역배 5승 5패 팽팽한 맞대결인데요. 다카시 히로토의 원정부진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야쿠 역배 가능성도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이고, 자, 그런데 또 7.5 기준점이라면은 양팀 맞대결 최근에 역시 또 꾸준한 득점들이 조금 나와졌다는 점에서 또 두 팀 선발들도 불안 요소가 있긴 하죠. 그렇다면은 한번 또 오버를 또 생각하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긍정점, 요는 승패라는 야쿠 역배 도노림수를 가져보시길.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과 요코베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신 오타케가 또 등판하는 경기고요. 자, 무엇보다 요코베이는 타이라가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오타케가 올 시즌 11번의 등판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무엇보다 홈 경기는 9경기였어요. 홈 경기 9경기 동안은 7경기를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그럴 정도로 나름 또 버텨주는 피칭 내용들을 또 홈에서는 전개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 원정은 오타케가 조금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또 고시엔의 홈 이점은 조금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시는 이제 또 약간 요코베이 전에 패배가 좀 있긴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최근 피칭 밸런스는 조금 뭐랄까 좀 기복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조금 홈 밸런스는 조금 잡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면 또 타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 이제 또 어떻게 막판을 향해서 조금 달려가고 있죠. 이제 또 일본 야구도 이제 곧 올스타가 또 펼쳐집니다.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이닝 소화도 약간 조금 짧아졌고 전반적인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한신전의 1승이 조금 머릿속에 좀 지우셔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 이닝 소화도 조금 부진하다. 이거는 충분히 또 한신 사이드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한신의 타선이 최근에 조금 부진했긴 했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요즘 오시는 요코베이와의 또 맞대결에서는 양 팀들이 일정 수준의 또 득점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또 5.5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5.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름 또 좋은 방향성.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한신의 오타케 홈 경기에 또 지금 현재 또 9경기 동안 7번의 퀄리티 스타트 이런 부분을 조금 무게감을 좀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다. 오버도 긍정적, 한신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맹점이라면은 양 팀들의 시즌 맞대결도 올 시즌 팽팽해요. 10번의 매치 어떻게 보면 또 5승 5패야. 5승 5패로 요코베이도 한신을 잘 괴롭히고 있고 한신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전력 대비해서 요코전을 조금 고전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승 5패. 그렇지만 역시 또 어떻게 홈 경기 조금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신 사이드,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록 6경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6경기 중에서 나름 또 이제 95배당을 조금 빼냈어요. 95배 조금 고배당을 조금 빼냈는데 물론 가는 길이 조금 험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쉬운 내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약간 조금 가능성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약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조금 통수를 맞을 수 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방향성대로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신다면은 오늘 충분히 또 좋은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조금 아쉬웠죠. 주말에 조금 아쉬움이 조금 컸는데 아무튼 이제 또 그래도 분석 내용들은 또 늘 준수하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또 메인 라인업 올킬 고배당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자!